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연평도에 저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4명, 죽은 4명의 목숨은 이명박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교통사고를 내서 4명 죽인 것보다 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보복을 했으면 못하죠. 그때 보복을 때려 부쉈으면 어떻게 연평도에 대낮에 이런 전쟁 행위를 합니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합니까? 이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한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일 나쁘다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것은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되고, 남한에서 김정일 배부른 밥 먹으면서 김정일을 편드는 자는 그건 김정일보다 더 나쁜 놈이고, 그걸 전제를 하더라도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김정일 다음에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데 희한해요. 이 사건이 난 지 지금까지, 지금 현재로 한 6시간이 흘렀는데, 56시간이 흘렀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한 번도 국민들한테 나오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들하고 회의 많이 해요. 합천 방문합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이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정리된 문서를 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거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설명하라고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다 이렇게 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대통령이 하루에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2번, 3번 합니다. 상황 달라질 때마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전달 과정에서 왜곡이 막 생겨가지고 현재로는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 앞으로 어떤 응징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압니까 여러분들? 보도된 거 애매해요. 몇 배로 응징한다 했는데 그 몇 배가 편안함 도발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 도발에 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하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이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는 그 2개가 지금 헷갈리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거냐.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한국어 통역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원래 문장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대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지시는 정확해야 된다. 오해 생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청해야 된다. 사령관이 지시하는 게 저 쫄병한테 정확하게 전달돼야 된다. 이거 맨날 가지고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통을 가장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소통이 불가능한 말을 암호처럼 계속하고 있고, 더구나 50몇 시간이 흘렀는데 국민들 앞에 나와서 한 번도 이 중대 사안에 대해서 소신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물론 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전제는 단호한 대응하겠다는 게 몇 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탄핵사유입니다. 탄핵사유. 헌법 66조인가 69조인가 보면은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고 영토를 지키고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 생명을 지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분이 취임한 이후에 7월 달에 관광객 박광자 씨를 사살을 했어요. 북한이. 그 다음 해에 작년이죠. 일요일에 임진강 물을 막 내려보내가 놀러온 6명 죽였어요. 그 다음에 원래 46명, 이번에 4사람 전부 합치면 57명이죠. 51명이 죽었는데 김정일은 57명을 죽인 연쇄 살인범인데 그 김정일하고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 전에 사전 작업으로 살도 좀 주고 하자.
그러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일이가 국방위원장 맞습니까? 그 국방은 어딥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국방위원장이 이런 뜻 아닙니까? 왜냐? 한반도에서 나라 국제를 설 수 있는 집단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김정일이가 국방위원장입니까? 우리 언론이 미쳤죠. 국방 파괴자를 국방위원장이라고 불러주는 신문은 그게 조선일보든 동아일보든 중앙일보든 불매운동해야 됩니다. 불매운동. 그리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아니 김정일이가 국방 파괴자인데 어떻게 국방위원장이라고 쓰느냐. 그러면서 당신들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는 독재자라고 쓰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화를 안 내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부인에 대해서 누가 음해를 하니까 화를 냈어요. 화를 낸 건 좋아하는데 저도 화를 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처하면 그때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4명이 죽었는데 그거 화를 내고 나서 그 다음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무회의 때.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언론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 면책 특권을 이용을 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제가 군사 독재 정권에 딱 밑줄을 쳤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느냐? 우리나라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습니까? 야당이야 군사 독재 정권 조건 하지만 군사 독재 정권이 되려면 군인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현직 군인 남미식으로 현역이 장관이 되는 나라가 군사 독재 정권입니다. 계엄령으로 통치를 해요. 그런 시절은 1961년에서 63년 사이에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3년 요게 군사정권 시절입니다. 그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국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한 국회 면책특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군사 독재 정권은 박정희 정권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권위주의 통치를 한 사실이지만 군사 독재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 부인 당한 것에 대해서 억하심령에 사무친 나머지 박정희를 군사 독재자라고 대통령 입에서 나오면서 그 입으로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하면은 되겠느냐? 이게 그걸 유심히 보는 저와 같은 사람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무력 응징을 하지 않으면 무력 응징입니다. 말로 하는 응징은 많이 했어요. 무력 응징을 하지 않으면 탄핵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명박 탄핵운동. 물론 탄핵이야 국회가 의결해가 헌법재판소로 보내집니다. 일단 국민된 정부로서 이 연평도 공격 사건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무력 응징을 하지 않으면 이명박은 군 통수권자 자격이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정통성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니 대통령직에서 파면해 주십시오 하는 제가 그게 뭐 퇴진운동인지 탄핵운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지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최근 이 삶의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놀랍게도 169개국 중에서 12등이 됐어요. 12등.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삶의 질, 주로 평균 수명, 1인당 국민소득, 교육 수준을 합산한 기록에 우리가 세계 12등입니다. 스위스보다 한등 높아요. 프랑스, 영국보다 더 높습니다. 싱가포르는 저 밑에요. 우리 지금 통계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많습니다. 20등에서 10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은 법치 안보, 군인정신, 국가지도부의 애국심 이런 것은 아무 관계없는 통계예요. 그것은 뭐냐? 그 통계를 보면 한국이란 나라는 확실히 살이 찐 나라다 하는 것은 확실해요. 몸이 근사한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근사한 몸 안에 건강한 정신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은 거기에 그 정신에 변태적인, 변칙적인 아주 부패한 정신이 들어가 있느냐. 자기 조상을 저주하고 조국을 우습게 보고 두루마를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공짜 심리가 들어있느냐 하는 게 잘 모르겠어요. 그 심리가 들어있다면 그 근사한 몸은 그 별것 아닙니다.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난 재벌 2세도 자살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도 자살해요. 어떤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보면은 똑똑한 사람이 모자라서 망한 나라 없습니다. 착한 사람 모자라서 망한 나라 없습니다. 악당을 응징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뭐가 없느냐? 악당을 응징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증명이 되느냐? 이명박이라는 존재, 그리고 천안함 북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30%의 존재. 북한이 무슨 무력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무력으로 응징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항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6%나 된다는 사실. 그 26%, 30%가 문맹자가 아니고 배운 사람이라는 사실. 고학력자에 많아요. 화이트 칼라에 많고 학생층이 많다. 배운 무식자가 이렇게 많다. 배운 무식자가. 한국은 또한 문명국가 중에서 문맹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한국의 문맹률은 60%입니다. 자기 이름, 본명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아버지 발음 부호는 쓰는데 본명을 쓰지 못해요. 자기 태어난 고향의 본명을 쓰지 못합니다. 1970년대 이전에 나온 책을 읽지 못해가지고 도서관에 가보면 외국 서적으로 분류해놓고 있어요. 한국어가 망가져버렸다. 한글 전용으로 한국어가 망가졌다. 그래서 고급 문서 해독 능력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2%입니다. 2%. 고급 문서라는 것은 뭐냐? 철학, 역사 이런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고서라든지 설명서 이런 걸 읽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한국에 2%로 나와 있어요.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인데 20%입니다. 고급 문서 해독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엘리트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엘리트는 대중소설 읽고 만화 봐가지고는 엘리트가 생기지 않습니다. 철학, 역사, 문학, 고급 문서를 읽어야 엘리트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양이 있어야 엘리트가 생깁니다. 그 엘리트 성에서 군인 정신이 나옵니다. 무식한 군인 정신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6.25 때 끝까지 사는 사람은 저 촌에서 온 무식한 사람들이 전쟁 잘했다. 그 거짓말입니다. 6.25 때 전쟁 제일 잘한 사람은 모범생들이 전쟁을 제일 잘해요. 교양이 있어야 용감해지지 어떻게 무시하면 용감해질 수가 있습니까? 한글 전용어로서 한국은 60%가 문맹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급 서적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읽어도 모릅니다. 읽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못해요. 자, 이런 나라에서 이런 풍토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 앞에 지도자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통해서, 박정희라는 사람은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